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 관 주식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래대학 행동 간사 정영균 간사와 권지원 간사가 진행하는 이슈 진행 정권지리 시야입니다. 지원 씨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 영상 올리니까 지원 씨에 대한 미모 칭찬이 아주 아니 내 내용에 대한 칭찬 없고 아예 네. 이 미모에 대한 칭찬만 있으면 아이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드네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책 나왔습니다. 저희 오세라빈 선생님이 집필하신 건데 어,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과 저희 미래대한 행동 리포트 도박에 빠진 청소년 오세라비님과 제가 또 정영길 저 네네. 북소문에 그냥 껴서 좀 다행히 좀 배려를 해주셔서 같이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좋은 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선 처음 이야기는 이번에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에게 지정당했습니다. 너희들이 환율에 대해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최근이죠. 2020년 10월 16일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는 네, 시간이죠. 최근이죠. 네, 최근에 돼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상수지가 가파르다. 너무 너가 이익을 그 환율을 떨어뜨려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너무 적자를 자기 흑자를 좀 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에 베트남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베트남의 경우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추가 운송이 거의 들지 않고 그 이후로 우회 수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주요 관세를 부과한 목록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수출이. 근데 그 줄어든 만큼 지금 베트남에서 그 품목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기 쉽지 않은 게, 이게 만약 베트남 자국에서 그렇게 생산을 했다면 그렇게 생산 시설이나 생산 경제품이나 그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지기 무섭게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냥 단순 가공하는 수준에, 아니면은 가공 없이 거의 원자재 자체를 그냥 수출한 원 제품 자체를 수출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 의심이 맞다고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일 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에 지금 수출하고 있고, 베트남을 통해서 현지에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한국의 주요 대상국 중에서 베트남이 4위고요. 사실상 중국, 미국, 일본, 우리 대표적인 국가 다음이 그냥 베트남인 거죠. 예. 그리고 주요 투자 K만국도인데 잠깐 웃긴 게 그 투자 대상국 중에 베트남이 있고, 예. 베트남이 지금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미국, 중국을 K만 둔도 K만큼도는 왜 왜 저 이거 좀 2위까지 할 정도인가요? 저 이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공부 좀 해야겠네.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일단 사실상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국 중에 하나고, 또 지금 수출로 보면은 베트남이 3등의 국가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거는 어떤 점에 보면 지금 중국 공장에서 중국과 비슷한 모양이 생긴 거죠. 지금 전자제품이 거의 45%를 차지할게요.
지금 전자 제품이 4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중간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베트남이 수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대상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대외 경제 관련해서 연구소에서는 지금 시나리오 1은 한 3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피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3억 달러면은 3.4억 달러면은 3억 3천만 달러 정도면은 뭐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4천억 가까운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 환율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아예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속 절상이 이제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화 가치가 너무 싸게 저평가돼 있다. 너희 좀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거에 합계해서 어떻게 되냐면 관세 보복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너 우회 수출 계속한다. 그리고 너희 수출품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게 벌리면 결국은 대미 수출이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사실상 세계적인 수출 형태니까 전체 수출로 둔화되고, 결국은 저희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이 진짜 위험한 게, 우리도 지금 우회캠핑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회 담배기 차수 조사했는데 지금 한국의 타이어나 지금 다른 철강 같은 부분들이 너희 지금 중국에 우회 덤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너희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광양에 밍타이 그룹이라고. 무슨 그룹이요? 밍타이 그룹. 밍타이. 네, 밍타이 그룹. 그 아. 프레이즈라고 경제자유교육에 밍타이 그룹이 지금 엄청난 수준의 알루미늄 공장을 짓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0%인가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공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거든요. 알루미늄 생산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여기서 지는 거죠. 근데 이쪽에 대답은 뭐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청원 그 위대한 국민청원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 답변을 했네요. 네, 여기 그러니까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루미늄 금강이 치워진다. 환경오염 의심되고 내수 시장이 지금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회 덤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볼 것이 예상된다, 우려된다. 라고 19년도에 했죠. 18년 11월에 해서 10월에 끝났고 19년 1월에 답변했는데, 답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거 지역 사회에 도움 많이 된다. 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네, 한 그리고 거구나. 제재는 우린 그런 사례가 없다. 중국이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제재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 라고 한 거죠. 정말 좀 황당한 소리죠. 우회 덤핑에 대해서 우려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제재 상황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회 덤핑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재된 게 없으니까 괜찮다. 네. 지금 그런. 그러니까 만약 이게 완공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우회 덤핑이 적발돼서 제재를 당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의심이 된다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고 얘기한 거 황당하죠. 근데 황당한 거는 지금 앞서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수차례 철강에 대해서 우회 덤핑이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각각 관세가 부대하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18년도에도 이거에 타깃으로 해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준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십니까? 네네 들어봤어요. 네,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 업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매월 많이 벌어들이는 게임 중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인도에 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인도가 너희 중국이랑 퍼블릭 싱했잖아. 뭐 안 돼. 너 나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이달리 또 내와서 오케이. 그러면은 배틀그라운드 쪽에서 알겠다. 그럼 퍼블리싱을 우리가 직접 할게. 그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근데 뭐라 했을 것 같아 인도가? 안 돼. 너희 중국이랑 같이 제작했잖아. 너희 안 돼 나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우회 덤핑이 약간 다른 거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통해서 생산을 하거나 중국을 통해서 합작해서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은가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트남이 지금 환율 조작국의 대상으로 지정된 데에는 중국 우회 방침의 요소가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혀 자유롭지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어드립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도 네. 좀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뭐 환율 계속 이제 낮아진다거나 갑자기 원화 가치가 엄청 하락하고 네네. 예,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9년도 그리고 18년 후반이었나 그게 있었거든요. 조작국 있었는데 그게 감시국으로 유지로 했었고 그리고 감시국이 계속 풀린다고 했는데 결국 안 풀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 다른 주요한 점도 있겠지만 제 보기에 이렇게 대놓고 우회 수출을 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리고 청와대 정부 기관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그런 적 없다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풀어주죠. 왜냐하면 이게 풀리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대응하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환율 조작국 대상 지정하는 사실 공식이 있는데 수학 공식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는 보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방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상한 상황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감시국인 상태인 거죠? 네. 한국은? 계속 감시 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할 수 이거 없다. 뭐 베트남이 저런 상황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고 뭐 그렇게 뭐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딱히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정말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정권 찌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